늦은 밤, 텅 빈 지하철 객실 안. 그곳에 홀로 남겨진 작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낡은 가방.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한 장의 사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새벽 6시, 아직 사람들로 붐비기 전 고요한 시간입니다. 45세의 영무원 김태현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찍 출근해서 역사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시작하는 태현 씨. 25년 동안 지하철에서 근무해온 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익숙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죠. 분실물 창고 정리를 위해 지하 보관소로 내려간 태현 씨. 이곳에는 수많은 분실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3개월 이상 된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분실물 창고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산, 지갑, 가방, 책, 심지어 작은 인형까지. 각각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들이었죠. 먼지가 쌓인 선반을 정리하던 태연 씨의 눈에 구석진 곳에 놓인 오래된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저 가방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싶어 가까이 가본 태연 씨. 그 가방은 검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죽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한때는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 품격이 느껴졌죠. 분실물 대장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태연 씨가 오래된 분실물 대장을 뒤져봤지만 그 가방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는 태연 씨. 호기심이 생긴 그는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잠금 장치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죠. 혹시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태연 씨. 가방 외관에는 어떤 이름표나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방 안쪽에 희미하게 H, J라는 이니셜만 새겨져 있을 뿐이었죠. H, J가 누구일까 고민하는 태연 씨.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실물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가방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후 태현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끈이 풀리자 가방에서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오래된 가방이구나 싶어하는 태연 씨. 그의 손이 가방 입구에 닿았습니다. 과연 이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H, J라는 이니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가방을 열기 직전 태연 씨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가방이 자신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려왔다는 느낌이었죠. 뭔가 특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태연 씨는 천천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분실물을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모르게 떨렸거든요. 과연 이 신비로운 가방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태연 씨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분실물 창고의 작은 발견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태연 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태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돈이나 귀중품 대신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하며
가방 안을 들여다본 태연 씨. 가방 안에는 두꺼운 일기장 하나와 작은 보석함,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갈색 가죽으로 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가죽이 거의 벗겨질 지경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일기장인가 싶어 이렇게 오래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신기해하는 태연 씨.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또렷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정희라는 이름을 보며 H. 제2가 황정희구나 하고 깨달은 태연 씨.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무려 35년 전의 일기장이었죠. 다음으로 작은 보석함을 열어본 태연 씨.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도 뭔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태연 씨. 반지 안쪽에는 영원히 사랑해 준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보며 누군가의 약혼 반지였나 싶어하는 태연 씨. 마지막으로 오래된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흑백 사진들 속에는 젊은 여성과 남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황정희인가 하며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태연 씨. 사진 속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맑은 눈과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성도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이 가방이 여기 버려져 있을까 의아해하는 태연 씨. 그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죠.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주인을 찾으려면 조금은 읽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태연 씨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 준호 오빠와 약혼식을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적힌 일기를 읽은 태연 씨. 일기의 첫 부분은 행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약혼, 결혼 준비, 미래에 대한 꿈들이 가득했죠. 정말 행복했구나 하면서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는 태연 씨. 며칠간의 일기를 더 읽어보니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7년 5월 2일, 오늘 시어머니께서 오셨다. 뭔가 표정이 안 좋으셨다는 내용을 읽으며 일기 내용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준호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댄다는 글을 읽은 태연 씨는 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행복했던 연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태연 씨는 일단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건 뭔가 큰 사연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이죠. 태연 씨는 가방과 그 안의 물건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황정희라는 여성과 그녀의 이야기가 맴돌았죠. 이 사람을 꼭 찾아서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하는 태연 씨. 그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분실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추억들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35년이나 된 일기장의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태연 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연 씨는 황정희의 일기장을 계속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거든요. 정희 씨, 미안하지만 당신을 찾기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위로한 태연 씨는 일기장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오늘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준호와 나의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셨다는 내용을 읽고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는 태연 씨.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고아라서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고아였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며 태연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출신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1987년 8월 15일, 준호가 나를 피하고 있다. 어머니의 말씀에 흔들리는 것 같다. 나는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까라는 내용을 읽으며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태연 씨. 그는 일기를 읽으며 그 시절 황정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9월 30일, 오늘 준호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정희야, 우리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는 글을 읽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렸다니 하며 분개하는 태연 씨. 일기의 내용은 점점 더 가슴 아팠습니다. 1987년 10월 15일, 준호가 다른 여자와 약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벌가 딸이라고 한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내용의 태연 씨는 일기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하며 안타까워하는 태연 씨. 일기의 후반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새해가 왔지만 희망이 없다. 고아원에서 자란 내가 꿈꿨던 평범한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는구나라는 글에 정희 씨를 부르며 마음 아파하는 태연 씨. 1988년 3월 20일, 직장에서도 내 출신을 알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내용에서 황정희의 고통스러운 심정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1988년 6월 10일,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다. 사랑도 꿈도 희망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글을 읽으며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는 태연 씨.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8월 15일,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이 도시에는 나를 아프게 하는 기억만 가득하다. 이 일기장과 반지, 모든 추억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내용에, 그래서 이 가방이 지하철에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태연 씨.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찾지 말아달라. 나는 황정희라는 이름도 이 아픈 과거도 모두 버리고 살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태연 씨는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찾아야 해 35년이 지났으니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연 씨는 황정희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찾지 말라고 했지만 이 소중한 추억들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35년 전에 서울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태연 씨는 황정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태연 씨는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며 일기장을 뒤적이던 태연 씨는 중간 부분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11월 20일, 오늘 준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 같은 출신 모를 여자가 우리 아들을 망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의 더 충격적인 말이 뭐였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태연 씨.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고아원에서 나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내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는 글을 읽고 출생의 비밀이 뭘까 하며 놀라는 태연 씨. 일기의 내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준호 어머니께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내 과거를 조사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1987년 12월 1일 준호 어머니가 알려준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던 것이라는 글을 읽고 진짜 가족이 있었다니 하며 놀라는 태연 씨는 더욱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께서 나를 고아원에 맡기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내용에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며 이해하는 태연 씨.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내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완치되셨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찾으셨다고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1987년 12월 10일 준호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의 어머니가 계셨구나. 그리고 찾고 계셨다니 하며 안타까워하는 태연 씨. 일기의 내용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할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나는 평생 원망했는데라는 글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며 마음 아파하는 태연 씨. 1988년 1월 15일 준호 어머니께서 내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셨다. 준호와 헤어지라는 것이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포기하고 사랑을 지키든지라는 글에 이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했다니 하며 분노하는 태연 씨. 1988년 2월 14일 결국 나는 준호를 포기하기로 했다. 어머니를 평생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준호 어머니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내용의 약속을 안 지켰다니 하며 놀라는 태연 씨. 준호와 헤어진 후 다시 연락드렸지만 그분은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나는 완전히 속은 것이었다는 글을 읽고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며 분개하는 태연 씨. 1988년 3월 1일 나는 억울하게 버려졌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라는 내용에 정말 억울했겠다 하며 안타까워하는 태연 씨.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황정희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어머니, 저는 어디 계신 건가요? 딸은 여기 있습니다라는 글에 정희 씨 정말 억울했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태연 씨. 태연 씨는 일기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35년이 지났지만 늦지 않았다고 다짐하는 태연 씨. 그는 확신했습니다. 황정희를 꼭 찾아서 그녀의 어머니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태연 씨는 본격적으로 황정희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5년이나 지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한 태연 씨는 먼저 일기장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황정희, 1987년 당시 20대 초반, 고아원 출신, 1988년 서울을 떠남이라고 정리하며 또한 준호라는 남자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벌가와 결혼했다고 했으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태연 씨는 먼저 옛날 신문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1987년경 재벌가 결혼 소식을 찾아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988년 재벌가 결혼 관련 기사를 검색한 태연 씨. 인터넷 검색 결과 1988년에 실제로 큰 결혼식이 있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호 씨라며 기뻐하는 태연 씨. 기사에는 김준호와 또 다른 재벌가 딸의 결혼 소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김준호, 이 사람이 일기장의 그 준호일까 하며 확신을 갖게 된 태연 씨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1988년 신문을 찾아보시는군요. 마이크로필름 자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옛날 신문을 뒤져본 태연 씨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준호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 맞다고 확신한 태연 씨. 신문 기사에는 김준호의 이전 약혼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여성과 약혼했으나 파혼했다는 내용이 정희 씨 이야기인가 하며 추측하는 태연 씨는 용기를 내어 대성그룹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이 어떤 용건이신지 묻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답하는 태연 씨. 하지만 쉽게 연결해주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죠. 직접 만나러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은 태연 씨. 강남에 있는 대성그룹 본사 앞에 선 태연 씨. 하지만 막상 들어가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인 내가 재벌 회장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는 태연 씨. 그때 한 직원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태연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준호 회장님이 계신가요?라고 묻자 직원이 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세요?라고 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며 실망하는 태연 씨.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며 다짐하는 태연 씨. 집으로 돌아온 태연 씨는 인터넷으로 고아원을 검색해봤습니다. 황정희가 자란 고아원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960년대에 서울에 있던 고아원들을 검색하며 여러 고아원에 전화를 걸어본 태연 씨는 마침내 한 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아원 직원이 황정희라는 이름은 기억나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록을 찾아봐야겠다고 말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찾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태연 씨. 작은 실말이었지만 태연 씨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조금씩 진전이 있다며 희망을 잃지 않는 태연 씨. 태연 씨의 황정희 찾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3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황정희라는 아이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태연 씨, 혹시 직접 오실 수 있나요?라고 말하자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답하는 태연 씨.
태현 씨는 서둘러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아원에 도착한 태현 씨는 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원장이 황정희 양의 기록을 찾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하자 특이한 점이라면 무엇인지 묻는 태현 씨. 이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가족의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다고 설명하는 원장. 오래된 기록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머니 성함과 주소, 그리고 어머니의 성함이 적혀 있다고 알려주는 원장. 정말요? 그럼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기뻐하는 태현 씨. 어머니 성함이 김영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소는이라고 말하는 원장의 말에 그 순간 태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숙. 잠깐 그 주소가 어디라고요? 라고 묻는 태현 씨.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이라고 답하는 원장. 태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주소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은 우리 동네예요 라고 말하는 태현 씨. 네, 정말요? 라고 놀라는 원장. 태현 씨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분 사진이 있나요? 라고 묻는 태현 씨. 아니요, 사진은 없고 대신 더 자세한 정보가 있다며 원장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정희 양을 찾으러 여러 번 오신 분의 기록이 있어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매년 오셨네요 라고 알려주는 원장. 매년 오셨다고요? 라며 놀라는 태현 씨. 네, 그런데 황정희 양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하는 원장. 태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이나 딸을 찾으러 다니셨던 거였죠. 그분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묻는 태현 씨. 글쎄요, 마지막으로 오신 게 2000년이니까 라고 답하는 원장. 태현 씨는 기록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이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태현 씨.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 2, 3에 4, 5번지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원장. 그 순간 태현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주소는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 태현 씨. 그 주소는 바로 태현 씨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김영숙 혹시라며 기억을 떠올리는 태현 씨.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있었죠. 항상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시던 영숙 할머니 설마라며 깨달아가는 태현 씨.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항상 혼자 사셨고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었죠. 할머니가 항상 내 딸 어디 있을까 하시던 게라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는 태현 씨. 태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라고 걱정하는 원장.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알 것 같다고 답하는 태현 씨. 태현 씨는 급히 고아원을 나와 어린 시절 동네로 향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찾은 옛 동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영숙 할머니 집이야라며 감격하는 태현 씨. 태현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아직 그곳에 살고 계실까요? 그리고 정말 황정희의 어머니가 맞을까요?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태현 씨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영숙 할머니 맞으시죠라고
조심스럽게 부르는 태현 씨. 어머, 태현이 아니니? 많이 컸구나라며 반가워하는 김영숙 할머니. 그녀는 태현 씨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0년도 넘었는데 어쩐 일로 왔니라고 묻는 할머니. 할머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라고 부탁하는 태현 씨. 할머니의 집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사진들이 태현 씨의 눈길을 끌었죠. 할머니, 이 사진은이라고 묻는 태현 씨. 아, 그건 내 딸 사진이야. 아주 어릴 때 찍은 거지라고 설명하는 할머니. 태현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황정희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할머니, 짧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태현 씨. 정희야. 황정희 왜? 라고 답하는 할머니. 태현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황정희의 어머니를 찾은 것이었죠. 할머니, 저는 정희 씨를 찾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태현 씨. 뭐라고? 정희를 안다고라며 놀라는 할머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라며 태현 씨는 가방에서 일기장과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정희 것이야라며 감격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져보셨습니다. 이 사진 정희가 20살 때 찍은 거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니라고 묻는 할머니. 태현 씨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하철에서 가방을 찾은 것부터 일기장을 읽은 것까지 말이죠. 정희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라며 할머니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희를 고아원에 보낸 게 죄야라며 자책하는 할머니. 할머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라고 위로하는 태현 씨. 할머니가 3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정희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 그런데 정희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게 되면서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할머니. 나도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돌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아원에 몇 년만 있다가 데려올 생각이었는데라고 설명하는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묻는 태현 씨. 정희 어머니가 완치되기까지 10년이 걸렸어. 그 사이에 나는 늙어서 병들었고 정희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지라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를 찾으러 고아원에 갔지만 이미 사회로 나간 후였어.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더라고라고 말하는 할머니.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찾으러 다니셨던 거군요라고 이해하는 태현 씨. 정희 어머니는 딸을 못 찾은 죄책감에 더 아프셨어. 결국 5년 전에 돌아가셨지라고 슬프게 말하는 할머니. 태현 씨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군요라고 안타까워하는 태현 씨. 마지막까지 정희 이름만 부르셨어.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고라며 할머니와 태현 씨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지금 어디 있니? 살아있기는 한 거니? 라고 간절히 묻는 할머니. 그걸 지금 찾고 있어요. 할머니, 저랑 함께 정희 씨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태현 씨. 물론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정희를 만나야 해라며 할머니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정희 씨가 서울을 떠날 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라고 묻는 태현 씨. 글쎄, 혹시 시골 친척이 있을까라고 답하는 할머니. 두 사람은 함께 정희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2주 후 태현 씨와 영숙 할머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소식이 있어요라고 흥분해서 말하는 태현 씨. 정말 정희 소식이야 라고 반가워하는 할머니. 태현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의 황정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신 분을 찾았어요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태현 씨. 인터넷과 전화 그리고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마침내 단서를 찾은 것이었죠. 정말 우리 정희일까라고 반신반의하는 할머니. 일단 만나봐야 알겠지만 나이도 맞고 상황도 비슷해요라고 설명하는 태연 씨. 두 사람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35년 만에, 정말 35년 만에 정희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라고 격려하는 태연 씨.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소를 찾아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그곳에서 황정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었죠. 저기 저 카페인 것 같아요라고 알려주는 태연 씨. 정희야, 정말 너니? 라며 간절히 바라는 할머니. 카페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 그곳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며 손님을 맞이하다가 놀라는 여성. 여성이 돌아보는 순간 할머니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희 맞지? 라고 부르는 할머니.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라며 놀라는 정희. 3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할머니와 정희는 서로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죠. 정희야,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며 사죄하는 할머니. 할머니, 저는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라며 울먹이는 정희. 하지만 이제는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정희 씨, 이것 보세요라며 태현 씨가 일기장과 반지를 꺼내 보이자 정희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라고 묻는 정희. 태현 씨는 모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가방을 발견한 것부터 할머니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말이죠. 그럼 어머니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정희. 정희야, 내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라고 슬픈 소식을 전하는 할머니. 정희 씨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못 만나보고 돌아가셨구나라며 오열하는 정희. 하지만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지라고 위로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정희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희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줘였어라고 전하는 할머니.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라며 후회하는 정희. 정희 씨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너무 어렸네요. 세상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라고 반성하는 정희.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라고 위로하는 태연 씨. 그때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준호를 만나볼까요라고 제안하는 정희. 준호, 그 사람을? 라고 놀라는 할머니. 네, 35년이 지났으니 그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정희. 며칠 후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말씀에 흔들렸던 게 평생 후회야라고 사과하는 준호.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라고 답하는 정희. 김준호는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다시 연락드리라고 했었는데라며
후회하는 준호. 괜찮아요. 어쩌면 그때는 때가 아니었나 봐요라고 이해하는 정희. 6개월 후 정희 씨는 서울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라고 묻는 태현 씨.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답하는 정희. 태현 씨는 지하철역에서 분실물 업무를 보며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구나라며 감격하는 태현 씨. 어느 날 정희 씨가 태현 씨를 찾아왔습니다. 태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고마워하는 정희. 저도 덕분에 좋은 일을 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라고 겸손하게 답하는 태현 씨. 지하철 분실물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으려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태연 씨는 분실물 창고에서 주인을 잃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과 사연이 담긴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 길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분실물이 한 사람의 과거를 끌어내고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하철에서 이런 의문의 가방을 발견했을 때 그냥 신고하고 잊을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반전과 감동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